예, 안녕하십니까. 예, 신영호 신문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인데 그에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전에 이전에 설명에 얘기가 있었지만 이 무더운 더위 잘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더운 시간에 여기 시원한 강당에서 MBC 강좌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치매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가장 두려운 병이 무엇냐. 그래서 한 60세 이상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조사했던 건데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치매가 제일 두렵다 이런 말을 했었고, 암보다도 오히려 치매가 더 두렵다 이런 말이 있었죠. 암은 이제 당장 진단을 받으면 당장 이제 생과 사를 걱정해야 되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를 더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 뭐 각각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자기스럽게 이제 살아가는 이제 인생에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랑 친지, 가족들이 자기스러움을 이제 잃어버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상당히 두려움을 이제 느끼는 것이 표현된 이제 그런 설문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이제 인구 구조의 이제 변동 추이를 보시면요, 1980년대는 여기 보시면 보시면은 이제 피라미드형이었거든요. 피라미드형이라는 거는 이제 노인들은 조금 있고 어린이들이 이제 많았던 이런 인구 구조였던 반면에 2050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노인 인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어린이들은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노인 인구가 한 1,500만 명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반면에 유소년 인구는 380만 명으로 해가지고 되게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주 급속도로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게 문제가 왜 되느냐 하면은 치매라는 병 자체가 나이가 들에 따라 이제 증가하는 병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이제 잡아놓고 보면은 평균 한 10%가 치매 환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70대, 80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유병률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80대 이상 되면 전체 80대 환자 중에 한 30%, 조사에 따라서는 한 40% 이상까지도 이제 치매 환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이제 곧 우리가 100세 시대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때까지 치매에 대한 이제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100살 노인 인구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치매 인구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치매 노인의 증가 추이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한 2025년 되면은 노인 인구가 한 1,033만 명인데, 아까 제가 10%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 100만 명 이상이 이제 치매 환자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치매로 이제 진료받고 있는 인원들을 추적해 가더라도 점점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인데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이제 한 치매 환자만 우리나라에 270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중앙치매센터에서 조사를 한 거 보니까 한 명의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데 우리가 1년에 드는 돈이 한 2천만 원 이상 든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제 부모님이 둘 다 치매다 그러면 이 돈만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 든다는 겁니다. 이런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전체 치매에 드는 이제 비용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켜가지고 치매 치료에서 본인 부담률을 한 10% 미만을 낮춰서 한 90%까지는 국가에서 다 이제 돈을 대주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요.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근데 치매 인구가 이제 200만 명 이상 이제 2050년에 증가하게 되면 그 돈을 대충 계산해 봐도 거의 한 4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 1년에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가 예산 사용하는 돈을 올해가 한 430조 쓰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중에 한 40조 원이 치매 환자한테 들어간다는 게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거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 비용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치매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일단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한번 볼까요? 치매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질환이 아니고 다양한 임상 증후군을 얘기하는 건데요. 읽어보시면은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후천적으로 생기는 병이고요. 그리고 이 기억장애를 포함한 다른 인지장애가 같이 동반되어야 되고, 이런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장애만 있다고 해서 이게 치매입니까? 이건 치매가 아닌 거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문제가 같이 생겨야만, 이게 다 같이 있어야만 우리가 치매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이제 인지기능이란 무엇인가 보시면은, 치매 환자들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게 기억력이죠. 기억력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말을 알아듣고 말을 이해하고 제가 하고 싶은 표현을 적절히 표현하는 그런 언어 능력도 같이 인지기능에 들어가고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것, 그리고 판단력과 추상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인지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치매 환자들은 일단 기억력이 기본적으로 떨어져야 되고, 그거와 별도로 다른 이런 다양한 인지기능이 다 같이 이제 파괴돼가는 질환이고, 이런 인지기능 장애가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그럼 치매 이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주관적 기억장애라는 단계가 있고요. 그것이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경도인지장애라는 단계가 있고, 경도인지장애에서 한 번 더 진행하게 되면 그것을 치매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요. 먼저 제일 첫째 단계인 주관적 인지장애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매일 찾아옵니다.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건망증이 많이 심해졌습니다 라고 많이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객관적인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증상이 있다고 느끼지만 검사를 해보면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단계를 우리가 주관적 인지장애, 흔히 말해서 건망증이라고 얘기하죠. 그에 반해서 이제 경도인지장애라는 단계는 환자가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호소를 해서 검사를 해보면 인지기능 검사에서 정말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런 소견이 관찰이 되고, 그에 반면에 이제 일상생활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장애가 없는 상태. 를 우리가 경도인지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 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 치매를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면은 주관적 인지장애는 이제 본인만 조금 기억력이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주관적 인지장애에 해당되고, 경도인지장애 같은 경우는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이상은 있지만 아직 일상생활은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치매는 인지기능 장애도 문제가 있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긴 경우를 우리가 치매 단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경도인지 장애가 아직 치매는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경도인지 장애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은 매년 경도인지 장애 환자의 10에서 15% 정도는 치매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5년, 6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한 10명 중에 한 7명, 8명이 치매로 진행을 하게 되는 단계죠. 자, 그럼 여기 치매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보시면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흔히 퇴행성 치매라고 얘기하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불리는 치매가 한 35% 되고요. 그 밖에 나머지 기타 치매가 15% 정도 됩니다.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데이터는 다른데요. 서양에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조금 더 흔한 걸로 되어 있고요. 국내는 혈관성 치매의 비율이 조금 높아서 보고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한 50% 정도 혈관성 치매에 해당된다라고 발표한 보고서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흔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를 보겠는데요. 1907년에 어느 학자가 이제 이 환자에 대해 가지고 기술을 한 내용인데요. 이제 50세 여자였는데 기억 장애도 있고 언어 장애도 있고 시간 공간 진압력 장애도 있고
남편을 막 의심합니다. 바람핀다고. 그리고 헛거를 보고 청각적인 환상도 있고요. 이런 소견들을 보이다가 한 4.5년 만에 사망을 했어요. 이게 1907년 데이터인데 이때는 이 치매라는 것이 좀 드물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때는 사람들 평균 나이가 50살밖에 안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병인데 이때는 평균 수명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치매라는 것이 별로 없었죠. 근데 1970년대, 80년도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부터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을 걸린 유명인들을 보면은 다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도 수상이었던 대처가 있고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있죠.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만 끝나면 말을 바꾸고 이제 잘 까먹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우리 이제 아주 예쁜 여자 배우들, 유명한 여자 배우인데 엘리자베스 테일러인데요.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결혼과 이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이 사람 결혼을 8번 한 사람이에요. 8번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얘기하고 나중에 그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하는 사람들은 왜 재혼하느냐 했더니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결혼했을 때 힘든 걸 까먹기 때문에 다시 재혼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분은 한두 번도 아니고 8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하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억력이 좀 나쁘신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그야말로 또 치매를 걸리셨어요. 나중에. 알츠하이머 병의 환자들의 뇌를 보면은 위에서 바라본 건데요. 정상 뇌에 비해서 크기가 되게 작죠. 우리가 이랑 고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까맣게 파여있는 부분을 고랑이라고 하는데 고랑 부분이 되게 넓어지고 이랑이 작아집니다. 앞에서 뇌를 바라봐도 이렇게 건강한 뇌가 왼쪽에 있는데요. 건강한 뇌에 비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뇌가 아주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볼륨이 줄어들고 짜그러지죠. 네, 이런 소견들이 있고요. 이걸 현미경으로 이제 병리학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정상분인데요. 정상세포는 이제 그 보라 색깔 신경세포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츠하이머 병 걸리신 분 보면은 정상세포 사이사이에 이렇게 아밀로이드 반, 우리 노인반이라고 얘기하는 이 갈색깔의 동그라미 이제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이게 정상 사람에서는 이게 배설이 돼야 되는데 배설이 되지 않고 이렇게 쌓이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신경세포 안에를 보더라도 이 보라색깔로 예쁘게 보이잖아요. 정상세포에서는. 여기 알츠하이머 병 환자 보면은 안에 이제 거미줄처럼 뭔가 얼기설기이 모여 있어요. 이 얼기설기 모여 있는 거를 우리가 신경섬유 소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경섬유 소체를 잘 분석해 보니까 타우라는 단백질이 과인산화돼 가지고 매달리지 않고 여기 서로 뭉쳐 있는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밀로이드란 단백질이랑 타우라는 단백질이 알츠하이머 질환을 일으키는 이상 단백질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계의 주장은.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물론 유전적인 소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나오겠지만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밀로이드나 타우라는 어떤 잘못된 단백질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그것이 뇌세포 손상을 유발해서 증상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겠죠. 기억력이 떨어지고 다른 아까 인지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인지기능의 장애들을 보면은 방향 감각도 떨어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표현도 잘 못하는 언어장애가 생기고요. 전두엽 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성격 변화나 우울증, 그리고 가족들 얼굴도 잘 못 알아보고 소변 실수,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오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이제 우리가 진단하는 여러 가지 영상 검사들을 사용하는데요. MRI를 찍어보면은 이 정상분에 비해서 정상분을 보면 여기가 이제 뇌의 볼륨이 가득 잘 차 있잖아요. 여기는 까맣게 많이 변했죠. 이게 뇌 세포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여기 부분은 이제 물로 대체돼 버린 겁니다. 이런 소견이 보이고 이 위에 부분들도 보면은 회색깔 이제 뇌질로 가득 차 있는데 이쪽에는 까만색으로 이제 많이 고랑들이 두드러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페트 검사라는 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명기독병원에도 저희 암센터에 페트 검사가 들어와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페트 검사는 이제 암 환자들 진단하는 데도 유용하지만 여기 우리 치매 환자들 진단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포도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뇌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대사를 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이거는 포도당을 이용한 팩트 검사인데요. 앞에 전두엽들을 보면 이렇게 빨갛게 아주 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뒤쪽에 그 두정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앞에 빨간색에 비해서 되게 녹색으로 많이 변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가로에서 봤을 때도 이 두정엽 부분이랑 여기 해마랑 관자엽 있는 부분은 대사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소견을 보이는 게 이 알츠하이머 치매병 환자의 특징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아까 포도당 팩트 말고 이제 PIB 팩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밀로이드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팩트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기독병원에서 세팅 중이라서 아마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상분 같은 경우는 아밀로이드 침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냥 예쁘게 보이는데, 이런 치매 환자들, 아밀로이드가 침착되는 환자들은 보면 파란색이 아니고 보면 이제 빨간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침착이 되는 소견을 보여요.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치매 진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이건 중요한 거는 아까 같이 이제 주관적 인지장애나 강도 인지장애 같이 아직 치매가 아닌 분들도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아밀로이드 PET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오는 경우는,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힌트를 주는 그런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밀로이드 침착은 빨리 일어나는 분들은 20년, 30년 전에도 침착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0대, 80세 치매 생기는 사람들을 한 40세, 50세에 검사를 해도 만약 이런 양성 소견이 보인다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확률적으로 치매가 걸릴 확률이 있는 거죠. 먼저 케이스를 하나 볼게요. 이제 68세 여자분 박기혁 씨인데요. 대학교까지 나오신 분이고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은 있고요. 본인이 한 10년 전부터 기억이 조금씩 나빠진다고 해서 왔어요. 들었던 말을 금방 잊어버리고 이제 공과금도 언제 내야 되는지 좀 깜빡깜빡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상생활에 장애는 없습니다. 수첩 같은 데 좀 잘 적어두면은 뭐 큰 실수는 하지 않고 집안 살림이나 용돈 관리하고 돈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까 말했던 인지기능 검사라는 걸 했죠. 이 막대기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거 15점 아래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다른 이제 기능들은 잘 유지가 되는데 여기 보면 막대기가 거의 안 보이죠? 이 부분이 기억력만 보는 검사인데요. 기억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소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엔 장애가 없고 다른 인지기능 장애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건 치매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아까 나왔던 경도 인지장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는데 기억력이 조금 더 나빠진 것 같고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시공간 능력도 떨어져서 길도 헷갈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아까 했던 인지기능 검사를 5년 후에 다시 해보니까 이제 아까 정상이었던 다른 부분까지 다 안 나와요. 어텐션이라고 해서 이제 주의 집중해가지고 시험 보는 건 잘 했는데 성적이 다 안 나와요. 이렇게 인지기능이 기억력 말고 다른 부분까지 다 떨어진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랑 PET 검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정상분에 비해서 뒤에 있는 두정엽 부분이 검은색으로 많이 대체가 돼버렸죠. 뇌세포가 많이 소실된 소견이고요. PET 검사도 보면 전두엽 부분은 아직 녹색 이렇게 색깔이 잘 나오는데 이 뒤에 부분은 파란색으로 많이 변했어요. 포도당 대사가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이쪽으로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다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관성 치매인데요. 혈관성 치매는 우리나라의 환자들한테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랑 조금 달라요.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뇌세포가 손상받아서 생기는 치매고요. 뇌혈관 질환이라 하면 이렇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있고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 중에 유명한 거는 큰 혈관이 반복적으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하얗게 변했잖아요. 이거는 1차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언어장애가 왔던 사람인데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성격이 이상해졌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2차 뇌경색이 오른쪽으로 여기 전두엽 쪽에 왔어요. 또 잘 지내다가 몇 년 지나서 사람이 이제 길도 못 찾고 헷갈린다 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제 오른쪽이 이제 두정엽 쪽으로 3차 뇌경색이 왔어요. 단계적으로 여러 번 뇌경색이 발생하면서 오는 치매를 다발성 경색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의 특징은 이렇게 인지기능이 잘 유지돼 가다가 한번 뇌경색이 올 때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것이 이제 다발성 경색 치매의 특징이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 몸에서 그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이 해마 부분이나 시상 부분에 뇌경색이 한 번만 오더라도 기억력이 뚝 떨어져 버리는,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계단 한 번 뚝 떨어지는, 이렇게 한 번만 뇌경색이 와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혈관성 치매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특별하게 큰 혈관은 막히지 않아서 우리가 뇌경색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여기 끝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막혀가는 생기는 치매도 있는데요. 환자들 보면은 정상 MRI에서 기억력이 조금 못하다고 해서 찍어보면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막혀있는 소견들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주 소혈관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 가끔씩 몇 명들은 이제 추후 몇 년 지나고 나서 기억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백색질이 아예 하얗게 변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뇌경색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MRI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혈관들이죠. 그런 미세혈관들이 서서히 막혀버리면은 이런 쪽으로 해서 하얗게 이제 변하면서 뇌에 있는 뇌세포끼리의 이제 시냅스 연결이 끊기면서 발생하는 이제 피지랄 혈관성 치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성 치매에서 이제 가장 흔한 증상들을 보면 알츠하이머 치매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국소신경 증상들이 나타나요. 걷는 것이 조금 이상하고, 이제 발음도 조금 이상하고, 음식물 같은 거 삼키는 것도 좀 장애가 오고, 안면마비나 팔다리 마비 같은 이런 국소신경 증상이 나타나고, 의욕이 없고 귀찮하고 화를 잘 내는 어떤 이런 전적 기능 장애도 나타나고, 과거에 뇌경색을 앓았던 기왕력이 있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병력들이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의 위험 요인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비만, 이런 것이 아주 혈관성 치매를 잘 유발하는 위험 인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이 심장질환 중에 부정맥이 있는데요. 부정맥이 있으시면은 상당히 이제 뇌경색의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추후 혈관성 치매의 강력한 위험 인자가 됩니다. 케이스를 보시면은 65세 김혈관 씨였는데요. 16년 대학까지 나오신 분이었는데 당뇨, 고혈압도 있으시고 담배도 좀 피시는 분이었어요. 2, 3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졌었다고 돼 있고요. 1, 2년 전부터 이제 물건들을 좀 자주 잃어버렸다 하고 있고, 딸이랑 대화했던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힌트를 주면 10개 중에 5개 정도는 알아차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혈관성 치매의 특징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기억력이 떨어지신 거에 대해서 아무리 힌트를 줘도 그거를 잘 기억을 해내지 못하는데, 혈관성 치매는 약간 이런 힌트를 주면 좀 알아내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언어 능력과 길찾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되어 있고, 성격 변화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고집이 세워져 있고, 화도 잘 내고 귀찮아하고 이런 성격 변화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했던 것이 특징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허리나 무릎이나 고관절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걷는 것이 이상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혈관성 치매 있는 분들은 이게 걸음걸이 장애 같은 것이 잘 따라오긴 합니다. 이것도 특징이고요. 그래서 김혈관 씨 같은 경우 병원에 가서 인지 기능을 검사를 해보니까 기억력도 떨어져 있지만 이 전두엽 기능 능력이 같이 떨어져 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까 원래 정상이 없었고 4년 전 건강검진 때는 살짝 이렇게 하얗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소혈관 변화가 왔었는데, 이번에 기억장애가 왔다고 해서 사진 MRI를 찍어보니까 그 소혈관 변화가 더 뚜렷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김혈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랄 혈관성 치매구나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를 진단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치매 진단할 때 A, B, C, D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는 ADL에서 Activity of Daily Living에서 일상생활 능력에 장애가 없는지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그게 중요하고, B는 behavior, 이상 행동이 같이 동반되지는 않는지, C가 cognition 해가지고 우리가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지는 않는지, D가 differential of diagnosis 해가지고 치매의 원인 질환이 될 만한 것들이 관찰되지는 않는지, 이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치매를 진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인지 기능이라고 했죠. 인지 기능은 병원에 오시게 되면 신경 심리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인지 기능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치매를 진단함에 있어가지고 환자 본인의 주장만을 들을 수는 없어요. 치매 설문지를 통해서 보호자들에게 우리가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독병원에서 외래나 아니면 건강검진센터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8점 이상으로 이상이 나오면은 이제 진료가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좀 헷갈린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죠. 저희도 가끔 며칠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했는데 잘 못 찾는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은 이제 뭐 저나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호자한테도 이렇게 설문지를 해서 환자한테 문제가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경심리검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책자 SNSB라고 적어져 있는데, 삼성서울병원의 나동열 교수님이 개발한 거고, 현재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신경심리검사입니다. 근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나와서 바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 외래에 오시게 되면 예약을 통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 대상으로 할 때 최근 3개월 동안 일을 물어보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너무 기억력이 좋으세요. 한 30년, 40년 전 일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요즘 약간 깜빡거리시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기억력이 좋으신 게 아니고요. 최근 일에 대한 기억장애가 생기는 것이 치매 환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최근 3개월 동안 일에 대해서 환자한테 먼저 질문을 하는 거죠. 뭐 이번 설날이나 추석 때 어떤 누가 있었었고 어디서 만났고 식사 뭐 했고 환자는 어떤 거를 먹었고 누구의 차로 어떻게 이동했고 이런 거를 먼저 환자한테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 같이 있었던 보호자한테 다시 한번 이 환자가 대답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을 통해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기억력이 떨어졌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A는 일상생활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상생활 능력은 저희가 기본적인 기능과 복잡한 기능을 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는데,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세수나 목욕 같은 거 혼자 잘 하시는지, 옷 입기 혼자 잘 하시는지, 속옷 갈아입기 같은 거 혼자 알아서 하는지, 귀찮아하지 않고 혼자 알아서 꾸준히 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복잡한 기능으로는 이런 거 있어요. 대중교통수단, 아직 버스 같은 거 타가지고 잘 다니시는지, 혼자서 본인 용돈 관리나 은행일 같은 것도 혼자 잘 하시는지,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혼자 물건 사고 이런 데 전혀 장애가 없으신지,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이제 이분이 일상생활 능력이 유지가 되는구나, 아니면 떨어졌구나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행동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환자분 아까 성격이 변하는데 우울증 같은 게 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 치매 환자 전체 환자의 40에서 50% 정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우울증 같은 게 동반되진 않는지, 아니면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망상 증상 같은 게 있는지 않는지. 망상 증상 중에 제일 많은 건 도둑망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돈이랑 물건을 누가 계속 훔쳐갔다고 이제 잘못된 믿음을 가지신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것도 일종의 치매 증상인 거죠. 그런 것도 있고, 편집증, 그리고 계속 자꾸 누구를 의심합니다. 자기 배우자를 의심하고 바람핀다고 의심하고, 그런 증상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 평가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다 설문지를 통해서 저희가 병원에 오시면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에 치매 원인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혈액 검사랑 머리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치료가 가능한 치매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머리 영상 검사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경막과 혈종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요. 종양 같은 게 있는 분도 있고 수두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원인 질환이 되는 것만 잘 해결해 드리면 치매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영상 검사 말고도 이제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기억력이 잘 떨어진다고 있어요. 갑상선 기능 괜찮은지, 성병 검사 중에는 저희 매독이나 이제 에이즈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게 있으면 이걸 해결해 드리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과 콩팥 같은 어떤 대사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비타민이나 엽산 부족 같은 게 있는지를 같이 살펴봄으로써 교정 가능한 원인이 있는 분들은 그 교정 원인을 해결해 드리면서 치매를 치료하게 됩니다. 수두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뇌에 이제
이 까만 부분이 많잖아요. 이걸 물이 가득 찬 겁니다. 뇌척수액이 늘어나는 건데 이런 수두증이 발생하면 기억장애 같은 치매 증상도 생기지만 소변장애도 생기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게 걷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매 치료로서 이게 물을 빼주는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치매 치료 부분인데요. 먼저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완치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약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분이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라는 거랑 NMDA 수용체 기량제라는 거를 지금 시중에 판매되어 있습니다. 이런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면 아직까지 병의 진행을 늦추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완치시키는 기능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아까 같은 이상 행동에 있는 다른 이상한 증상들을 완화시킴으로써 현재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는 분해효소 억제제는 도네토젤과 리바스티그닌 그리고 발란타민이라는 상품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런 약제의 부작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많은데요. 약 먹고 나서 이제 토하고 설사하고 이제 속이 메스껍다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건 아세틸콜린이라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농도가 농도가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천천히 증량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메만틴이라고 한 2004~5년에 개발된 약인데 이 약은 이제 글루탐산이라는 이제 신경에 이제 독성으로 작용하는 흥분성 전달 물질을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치매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인데 다음과 같은 피로나 무력감, 졸음 같은 부작용이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관성 치매인데요. 이 혈관성 치매 환자도 아까 나왔던 이제 아세틸콜린 효소 분해제 억제제를 사용한다거나 이제 NMDA 기량체를 사용하고요. 그것도 이제 혈관성 치매에서도 이제 효과가 있다고 이제 FDA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그 밖에도 이제 뇌졸중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혈전 방지제,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스피린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이런 거를 같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혈전 방지제의 부작용은 이제 피 응고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멍이 좀 잘 들고 지혈이 잘 안 되는 부작용이 있어서 이빨을 치아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하면 며칠 동안 끊어야 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혈액순환 개선제랑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치료를 적극적으로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치매 예방인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특효약이라고 할 만한 치매 증상을 완전히 돌릴 수 있고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걸리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오늘 오셔서 이것만 기억하셔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신 거죠. 이게 진인사 대천명고라고 이제 외우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제 진땀나게 운동하고 진은 이는 뭐죠?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어야 되고요. 사회활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내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고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하고 고혈압과 고혈당, 고지혈증을 조절해야 된다. 이거는 뭐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노회선 치매 임상연구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진땀나게 운동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는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줌으로써 뇌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 뇌 사진을 찍어서 볼륨 매출이라는 검사를 통해 가지고 뇌 겉질의 두께를 재보니까 정말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전두엽 부분과 이 쇠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억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의 볼륨이 운동 안 하는 사람들과 정말 두꺼워요. 유지가 잘 된다는 이런 보고가 있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면 알츠하이머 치매 걸릴 확률이 30% 이상 감소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예를 들어서 333 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733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걷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정말 인지기능 장애가 떨어지고 치매에 걸릴 위험도 30%가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숨차고 땀나는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말 들었다고 또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하겠어 해가지고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덥고 이럴 때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다가 오히려 탈수 증상이 일어나시고 머리 혈관 안 좋으신 분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가 뜨기 전 새벽이나 저녁, 해 다 떨어져 나서 저녁이나 아니면은 시원한 실내에서 운동을 하세요. 이런 날씨에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인정 사정 없이 담배 끊고 이제 흡연은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되어 있고요. 유해산소랑 염증 반응을 통해서 신경세포의 폐하를 유발시킵니다. 정말로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랑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 비교를 해보니까 담배 피우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제 벤의 덧질에 빨갛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벤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얇아진다는 말은 뭐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특히 담배를 끊으셔야 돼요. 자, 흡연하신 분들 보세요. 25년, 30년 지나면 남자가 한 20살부터 담배 피워가지고 한 40살, 50살 되면 알츠하이머병 걸릴 확률이 250% 증가돼. 250% 엄청나게 증가하죠. 알츠하이머 치매뿐만 아니라 이제 혈관성 치매 같은 이제 뇌졸중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입니다. 담배는 그렇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걸릴 확률 3배, 혈관성 치매 2배입니다. 주위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 있으면 꼭 담배 끊도록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 진인사대천명령 4. 사회활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 보세요. 자, 사람 많이 만나셔야 돼요. 친구랑 친척 많이 만나셔야 되고요. 혼자서 우울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집에만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뭐 영화, 연극 보러 누구랑 돌아다니는 것도 좋고요. 정원 같은 걸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도 치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치매 위험을 40% 정도 낮추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스트레스랑 우울증 좀 어려운데요. 스트레스랑 우울증이 있으면 여기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는 우리 뇌에서 뇌 보호 물질을 감소를 유발해서 우리 지금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라 알려진 해마라는 부분의 볼륨을 작게 만듭니다. 이 부분들이 뇌가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랑 우울 받으시면. 그래서 치매 환자들 중에 이제 우울증 치료만 잘 해주셔도 기억력이 아주 잘 보존되고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스트레스랑 우울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충분한 수면도 중요한데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이것 또한 뇌 보호 물질을 감소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면과 꿈 꾸는 그런 작업들이 기억력을 상당히 컨솔리데이션 강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은 이게 수면 부족도 많이 동반은 되는데요. 적절한 수면을 이제 잘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뇌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우리가 연결을 시냅스라고 연결하는데요. 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런 시냅스 작용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독서를 많이 하시라고 되어 있고요.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어떤 적극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활동, 어르신들 바둑 두고 이런 게 치매 좋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글쓰기, 창작 활동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되고요. 어떤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하는 거 창피하고 새로 배우는 거 못하겠어 이러신 분들 많은데요. 그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시고 새로운 자극을 함으로써 경험을 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머리에 좋게 작용을 해요. 자,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고 과음과 폭음은 인지장애 확률을 거의 2배까지 올려요. 1.7배. 그래서 볼륨을 재보면 정말 술 마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전두엽과 관자엽으로 해가지고 뇌의 볼륨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술 드시는 분들은 꼭 술을 끊으십시오. 자,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하고 뇌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거가 중요하죠.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음식이 좋아요? 이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우리나라 환자들 특징인데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동물성 지방은 좀 줄이고 다음과 같은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류 좋다고 되어 있죠. 저희 포항 지방에는 과메기 있지 않습니까? 과메기, 고등어, 삼치, 꽁치, 참치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식물성 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견과류 이런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쁜 지방이 더 맛있는 건 맞아요. 우리 먹고 싶은 갈비, 삼겹살 이런 거 여기 다 있습니다. 생크림, 아이스크림 다 맛있는 것들이죠. 커피, 라면 이런 게 다 좋은데 이건 나쁜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뇌 좋은 지방을 골라서 섭취하십시오.
자, 채소나 과일 섭취가 좋다고 되어 있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짜집니다, 음식이. 근데 음식을 싱겁게 드시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비만, 과체중 있으신 분들, 고개 숙여가지고 자기 배 한번 쳐다보세요. 부끄럽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예. 과체중을 피하시고 뱃살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를 해보면요, 뱃살 많이 나오신 분들이 아까 말한 베네피질 볼륨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또 반면에 보시면 정상 체중이 너무 안 나가신 마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마르신 분들 또한 치매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음식 섭취하시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제일 오늘은 이제 요약본인데요. 아직까지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완치제라고 할 만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인사 대천명곡 꼭 기억하셔가지고 예방을 통해가지고 본인의 뇌를, 가족의 뇌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